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책 181쪽에 8장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러니까 181쪽 책에도 보시다시피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요. 그러니까 특광시군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특별시, 그러니까 광역시, 시, 군을 그러니까 도시군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개발 보전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땅 이용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의 중심 내용이고 또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특광시군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관청 기본체계는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 틀로 되어 있죠. 국토계획법에서만 그러니까 특광시군으로 운영을 하는 거였고 이제 국토계획법에서도 이 토지거래 허가제, 땅 사고 팔 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그다음에 다른 법들은 다 기본 체계 그대로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군구 행정체계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1절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과 제2절 토지거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쭉 보시죠. 그러니까 제1절 182쪽이요.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 그럼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기를 방치하면 그러니까 돈들이 다 그 투기판으로만 몰리게 되죠. 땅값이라든지 건물값이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오르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무튼 계속 오르는 거죠. 서로 판단해서 되겠다 싶으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 생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에 처하게 되는 거죠. 땅값 오르고 집값 오르고 전세값 월세값 오르는데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땅값 오르고 건축물 값 오르고 공장값 오르고 물건값 오르는데 월급은 그렇게 오르지가 않죠.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투기를 잡자. 자본주의지만 사고 파는 것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란 그러니까 1절에 보시다시피 먼저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만요. 아무리 땅값 뛴다고 해서 허가받는 게 아니고 허가구역으로 정해진 곳에서 지금한 건 알아서 사고 팔으라고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니까 토지거래 계약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면 민사상의 효력이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 전에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먼저 관청 보시면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본주의인데 사고 팔지 못한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거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지금한 거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어요. 관청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또 그 이유를 알아두시면 다른 문제들 응용해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A 땅을 B가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B가 투기꾼인지 아닌지를 갈라내자는 거죠. 그거를 건건마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경력을 따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에 딱 7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맞으면 허가, 7가지에 맞으면 투기꾼이 아니라고요. 실수요자, 땅을 사서 제대로 이용하려는 사람이다. 그 7가지 중에 땅 사서 농사를 짓겠다고요. 투기꾼 아니죠. 또 농사를 짓겠다고 했으면 2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7가지가 아니면 싹 투기꾼이라고 싹 부르가를 때리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관청은 시군구로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다고요. 허가 신청서를 보고 그다음에 법 기준 찾아보고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 판단할 게 아니죠. 가장 말단 시군구이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거니까 국토부 장관, 찌금한 것은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고요. 오른쪽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계속 아래 내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요. 그러니까 1번 지정권자와 지정대상지역. 동그라미 1번 해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중심축인 도시군 계획과 도시군이 특광시군이죠. 개발행 허가제는 특광시군 체계로 운영한다.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제와 다른 5개 법률은 다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물론 이제 농지법은 농림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상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5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넷째 줄에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5년 단위 X요. 그러니까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겠다고요. 어디는 2년, 어디는 4년 2개월, 어디는 6개월, 어디는 5년. 투기 상황에 맞춰서 운영하겠다. 작은 1번, 허가구역이 둘 이상 시군, 구,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작은 2번, 183조요.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구 안에 일부 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한 개짜리 시, 군, 구의 일부일 때 시도지사가 정한다. 어느 시의 일부, 어느 군의 일부, 어느 구의 일부일 때 시도지사가 정한다. 찌끔한 거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네, 그 아래 표에 그러니까 투기잡자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 범위에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국토계획법, 땅투기잡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찌끔한 거는 시도지사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국토부 장관이 정합니다. 주택법에 투기과일지구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입주권 사고팔 수 없다. 지구에서는 지위를 사고팔 수 없다.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을 합니다. 1-2번 지정 절차요. 지정 절차에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칸과 그다음에 나머지 칸들은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그 자리에서 외우려고 하시는 거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되죠. 반복해서 보시면 1-2번 지정 절차에 두 번째 칸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틀리지 않습니다.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투기가 상행하는지 집가가 상승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하고 있어야 되죠. 먼저 앞쪽에 있었던 게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투기 성행, 집가 상승이면은 지정을 하는데 어지간한 결정 다 심의 거쳐서 지정하게 되죠. 지정했으면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발표를 합니다.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도 시도지사도 지정하죠. 관청은 다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허가권자도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허가구역인지 아닌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군구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허가증을 첨부해서 등기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등기소장 또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등기소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미 발표는 다 했지만 시군구가 한 번 더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시민거쳐 결정한다. 끝. 이거면 다 됐어요. 관청은 다 알아야 되잖아요. 특별한 건 여기 이 두 번째 칸이죠.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한다. 어디를 허가구역 3년 정했습니다. 3년 정하고 3년이면 이제 투기를 잡을 수 있겠다 판단을 했던 거였죠. 근데 3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는 들썩들썩 난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또 때리려고 합니다. 또 때릴 때에는 투기 잡자는 건데 이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일이 아니죠.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때릴 때에는 그 하급청이요.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구, 시도지사는 시군구, 하급청의 의견을 듣고 또 때린다가 되는 거죠. 또 때릴 때는 하급청의 의견을 듣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거면 다 됐고요. 이제 문장으로 쭉 보도록 하시죠.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연 1회 이상 집값 변동률을 조사하고 동그라미 2번. 시도지사도 수시로 조사합니다. 동그라미 3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괄호의 둘째 줄. 주민 의견 청취하지 않는다. 단 지정기한이 끝난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시군구 하급청의 의견을, 니은번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작은 1번 5년 이내에서 정한 지정기간 184쪽이요. 작은 2번 허가구역의 토지 소재지 등등. 3번 지용도, 4번 허가 기준 면적 등을 발표를 합니다. 6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군구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부 장관, 시장구 수구청장에게 통지한다. 위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군구는 지체 없이 공구 내용을 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7번이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거나 하급청으로부터 허가구역 지정 해제,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한다. 유지할 필요 없으면 당연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심의 거쳐 지정했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투기업료가 없어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투기업료가 어디를 3년 기간이 정해서 자동방으로 끝나는 건 얘기할 게 없고요. 3년 정했는데 투기가 완전 죽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해제를 하겠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제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러니까 전부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즉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투기업료가 없어져서 해제 축소를 합니다. 심의 거쳐요, 안 거쳐요? 심의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심의 거쳐 해제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 축소한다. 왜요? 그러니까 심의 거쳐 지정했으니까 해제할 때도 그 절차 그대로 심의 거쳐 해제, 심의 거쳐 축소하는 겁니다. 2번 나왔는데 투기업료가 없어졌으므로 그런 문구가 쓰여 있다고요. 그래서 심의 안 거친다. X. 그러니까 뭐 많이들 틀리셨습니다. 그 절차 그대로 맙니다. 동그라미 8번 허가구역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5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고 5일 후 효력 발생이죠. 5일 후 효력 발생은 그 뭐 행정청의 기본 업무에서 관청에서 발표한 것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5일 후 효력 발생이 기본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허가구역을 보셨고요. 다음에 이제 굵은 2번 허가 기준 면적을 보시게 됩니다. 2-1번 동그라미 1번 경제 직가 동향 거리 단위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획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즉 기준 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단 국토부 장관이나 지도자가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해당 지역의 거래 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서 해당 기준 면적의 10% 이상 300% 이하, 즉 0.1배, 3배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184쪽 제일 아래의 두 줄은 많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185쪽을 보셔야 되는데 185쪽 허가 기준 면적표에서 첫 번째 칸에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우선 구분해서 가는 거죠. 그것을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데 그 숫자를 보시면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숫자를 세 번째 칸 숫자를 먼저 보시는 게 낫습니다. 90, 100이 있고요. 그 꽃배기 180, 200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폴폴 날아간다고요. 660이 있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곳은 250이 있고요. 꽃배기 500, 그다음에 꽃배기 1000이 있습니다. 250, 500, 1000 있는데요. 우선 이 흐름들을 보도록 하시죠. 어느 곳에요? 여기는 찌끔만 넘어도 허가를 받아라. 규제를 세게 하죠. 투기가 심하니까 규제를 세게 하는 겁니다. 투기가 심하니까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잡으시면 이쪽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편합니다. 도시지역에 주상공록, 아직 주상공록 지정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 주상공, 서울 명동 땅 사놓으면 내년에는 한 5배 뛰나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미 땅값 오를 대로 다 올라 있는 거죠. 주상공은 이미 올라 있는 거고요. 집보다는 상가가 크고 상가보다는 공장이 큽니다. 그래서 그 숫자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와 미지정. 녹지는 계속 녹지일 수도 있지만 주상공으로 바뀌면 땅값 엄청 뛰는 거죠. 미지정은 계속 미지정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주상공록 네 가지 가운데 하나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움직이는 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투기가 되는 거지. 움직이지도 않고 고요한 땅. 물론 명동 상업지역은 사람들은 바글바글하지만 땅값으로 보면 그냥 은행 이자 그 정도일 거잖아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니까 미지정이 더 규제가 센 거죠. 투기가 심하니까요. 도시지역 외지역이요. 이쪽이 숫자가 작습니다. 투기가 심하니까 규제를 세게 하는 거죠. 조금만 넘어도 허가받으라. 건물 지을 수 있는 대부분의 땅들이요. 대부분의 땅들 250초가 때 허가받으라. 농지는 농지법, 규제가 있으니까 규제가 그 투기를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산지 이면은 산지관리법, 그 행위 제한이 엄청 세서 투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50, 500, 1000 있네요. 다시 앞쪽 보시죠. 184쪽에 제일 아래 두 줄. 기준 면적의 예, 녹지지역의 주택용지 100, 녹지지역의 공장용지 100, 녹지지역의 농지 100, 녹지지역의 임야 100이죠. 녹지지역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녹지지역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 땅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가 아니라 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녹지지역으로 정해져 있으면은 그 땅은 기준 면적이 100인 겁니다. 100제곱미터 초과때 허가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분들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으로 끝나는 거고 도시지역 외지역은 그러니까 그 용도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시지역과 아닌 지역 그 선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다음 계속 가시면 그러니까 이 숫자만 갖고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0.1배, 3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2-2번 그러니까 면적 산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그 숫자 초과때 허가받으라. 그랬는데 투기꾼들이 막 이리저리 장난해갖고 숫자를 어떻게 줄여놨어요. 그걸 다 눈으로 보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투기꾼 나쁜지 못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일단의 토지란 일단 한 덩어리여 동일인 소유로서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용도에 이용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면적을 산정할 때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상대방에 관계없이 1년 이내에 일단의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동그라미 1번 셋째 줄부터예요. 굵게 밑줄 3가지요.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혈우요. 공법은 혈우 하시는 겁니다.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그러니까 괄호 2줄이요. 합산한다. X요. 허가받는다. X요.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쪽 186쪽에 그림이 있는데요. 산정의 특례에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A가 땅 3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 그러니까 100 해서 그러니까 땅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이 기역 땅을 그러니까 B에게 파는데요. 지금 여기가 허가 기준 면적 360으로 정해졌다고 치죠. 360 초과때 허가받으라. 근데 200짜리 땅을 사고 팝니다. 기준 면적보다 작으니까 허가받지 않죠. 그렇다면 한 3년 지나서 이 땅을 C가 살 때는 100짜리 땅이니까 물론 당연히 허가받지 않겠습니다만 3년이 아니라 1년이라고요. 그러니까 1년 내 그러니까 땅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A나 C, 그러니까 이 법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요것만 알고요. 이 규정이 있는 줄을 모르고 특례 규정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 동네 얼마야? 360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땅 우리가 지금 얼마나 사고 팔자고? 100이니까 그냥 허가받지 않겠네. 허가받지 않고 둘이 사고 팔았습니다. 공무원이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잠깐 빵에 가시죠. 삽니까? 2년이야 빵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C는 폴짝폴짝 뛰겠죠. 360 초과때 허가받으라고 돼 있잖아요. 나는 100 사는데 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펄쩍펄쩍 뛰는 C한테 공무원이 뭐라고 그러실 거고요. 화내지 마세요. B 삼촌. C가 누구예요? B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다음에 누굴 거고요. B 고모고요. 이름만 바꿔서 계속 이 숫자보다 작게 해서 계속 누구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B한테 뭐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토지는 1년 내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 땅을 100이라고 이 거래를 100이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합산 300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로 본다. 이 거래를 400으로 보는 겁니다. 400이니까 기준면적 초과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바꿔서 한 사람에게 몰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일단의 토지 1년 전체로 본다 라고 하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거 갖고는 시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기본 흐름들은 잡아두도록 하시고 다시 앞쪽 보시죠. 185쪽 동그라미 2번 허가구역 지정할 당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 지정 후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된 토지 각각마다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즉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은 4줄이나 되고 말은 많지만 상식적으로 충분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쪽 그림을 보시죠. 186쪽 그림이요. 그러니까 C가 300제곱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허가구역, 그러니까 200초과때 허가받아라 라고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C가 땅을 쪼갰다고요. 그러니까 C가 땅을 100으로 쪼갰습니다. 일단 여기 오면 냄새 나는 거잖아요. 무슨 냄새요? 투기 냄새 나잖아요. 잘 쓰고 있다가
허가구역 지정되니까 그 다음에 쪼갰어요. 당연히 투기 냄새 나는 거고, 이 정도 장난이야. 공무원 당연히 잡아내실 수 있겠죠.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 싹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가구역 지정 당시 초과, 지정 후 분할된 경우에는 각 조각마다 첫 번째 거래들은 싹 허가 받아라 라고 되는 거죠. 뭐 투기 냄새가 나는 거죠. 됐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몇 번 나왔지만, 그러니까 두 번이나 나왔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죠. 허가구역에서 기준면적 초과는 토지거래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네, 세 번째, 토지거래계약입니다. 3-1번,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거래계약. 동그라미 1번, 허가구역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준면적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거래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물론 그것부터 시작했겠죠. 토지거래 허가제가 70년대 말에 워낙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70년대 말에 시작을 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시작되기 전에요. 이거 있기 전에는 땅 사서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갖고 있다가 팔면서 차익을 먹고 그런 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산 사람들이 그 차익을 노리고 많이 뭐 투기판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허가제가 시작된 겁니다. 허가제가 시작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뭐 허가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허가 받아라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소유자가 땅을 팔았을 때 그 처분으로 생기는 이익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그러면 이제 투기꾼들 집에 가서 발 닦고 조용히 자나요? 아니죠. 어디로 다 튀고요? 지상권으로 다 튀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상권으로 사람들이 다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요걸 피하기 위해서요. 소유권 이전은 허가받으라. 소유권 이전이 아닌 지상권은 허가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으로 또 투기적 이익을 노리게 됩니다. 땅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을 지상권자가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또 부랴부랴 법에서 쫓아가면서 이제 뭐도 허가받아라. 지상권 설정도 허가받아라 라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투기꾼들 집에 가서 자나요? 발 닦고 자나요? 아니죠. 또 튀죠. 근데 튀는데 어디 한두 군데로 튀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다 별별 군데로 다 튀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민법책 다 뒤져서 그러니까 떼돈을 벌 수 있다네. 뭐 밤새워서 공부하겠죠. 또 아니면 뭐 투기꾼들은 변호사 돈 주면 되잖아요. 변호사 공부해서 방법을 찾아오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별별 군데로 다 튀게 됐고 그런 걸 하나하나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소유권, 지상권, 결과적으로 소유권, 지상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허가받아라 라고 정해진 겁니다.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들 싹 허가받아라 라고 이제 계속 확장되어 온 거죠. 소유권 이전,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러니까 어느 땅 주인이 그러니까 봄 돼서 아이들 맑게 뛰어놀으라고 그러니까 동네 고아원에 땅을 5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투기꾼인가요? 고아원 애기들이 투기꾼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투기가 아니잖아요. 허가받지 않고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 계약, 예약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시험은 공법 시험이죠. 민법 시험이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이 그러니까 효과가 발생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지상권 설정에 효과가 발생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민법 얘기지 공법이 아니죠. 거기까지 나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그러니까 그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할 때 허가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3-2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특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면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A 땅을 그러니까 B가 살려면 그러니까 시군구에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특별한 예외가 있습니다. C 땅을 D가 사는데요.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땅을 그러니까 E는 돈 문제가 뭔가 걸려 있고 그러니까 땅을 넘기고 돈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돈을 자기가 가져가든 돈 문제를 해결했든 간에요. F는 지금 허가구역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고 땅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허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그의 특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쪽이나 이쪽 어느 한쪽이 행정청이라고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하는 거죠.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여기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여기에서만 딱 한 번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닌 그러니까 공기업 등 공적 주체도 협의를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는 투기 목적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니까요.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 땅을 F가 가져가기는 되는데 둘이 A와 B 같이 다방에 앉아서 둘이 계약서 쓰고 하는 게 아니고요. 법 규정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E는 땅을 내놓게 됐고 법에 따라서 F는 땅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를 통해서 가는 거지 지금 어떤 투기판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예 투기가 아니니까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개인의 사적거래 허가받으라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여기에서만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만 공기업도 허가받지 않는다. 법 규정이면 투기가 아니니까 아예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문장으로 보시죠. 3-2에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인데요. 동그라미 1번. 토지거래계약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그러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나 디귿번 한국토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23가지 공공기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러니까 토지거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2번 토지소송법에 따른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등 17가지 각종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면 187쪽에 그에 대한 내용이 있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허가를 받는 게 기본인데 그 표의 네 번째 칸에서만 네 번째 칸의 셋째 줄에서만 행정청이 아닌 공적기관 23개 뭐 23개예요 24개예요 이건 우리 시험 아닌 건 아시죠? 공기업도 여기에서만 딱 한 번 허가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그 아래 관련 조문요. 이제 그 23가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고 첫 번째 조문요. 두 번째 187쪽 아래 0 제 121쪽 각종 법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1번 181쪽 아래 작은 1번요. 토지보상법 2번 민사집행법 3번 국유재산법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5번 도시개발법 6번 법 주택법 법벌어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투기가 아니니까 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죠. 189쪽이요. 굵은 4번 토지거래 계약 허가와 그 효과. 계약 체결 전에 허가를 받으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허가받지 않으면 그건 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허가받지 않고 계약 체결한 토지거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무효이다. 엄청 센 규정입니다. 동그라미 2번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가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년 20%, 3년 30%가 아니어서 좀 귀찮네요. 2학년 3반, 그러니까 2년 이하 징역,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효가 계약은 무효이고 처벌이다. 동그라미 3번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나중에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표요. 공법에서 무효이다. 엄청 센 거죠. 민법에서 무효와 취소, 하늘과 땅 차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무효이다. 딱 3번입니다. 표의 첫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할 것이죠. 국공유지 내다 팔지 말라고요. 공적인 땅 내다 팔지 마라. 내다 팔면 무효이다. 토지거래 허가제 무허가 계약 무효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주택법 저당권 설정 제한.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집장사한테 집값 다 내고 해서 집을 받았는데 선수의 저당권 덕지덕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돈 빌려줘 집장사한테 돈 빌려줬던 어느 누가 저당권 실행 경매 들어가면 고생해서 낸 집을 그러니까 구한 내 집을 그러니까 생으로 날리게 될 수가 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하지 마라. 3가지가 무효이다는 거고요. 무효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한 초점이 아니니까 그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거래 허가제의 내용을 보셨습니다. 허가구역, 기준면적 초과는 토지거래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죠. 다음 이제 190쪽을 보시면 제2절 토지거래계약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어이구, 표가 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냥 여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흐름들만 이렇게 용어만 익숙해지시면 이게 잡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내용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과 전혀 다른 뭔가가 있어요. 선매협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선매협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제일 아래에 매수 청구가 있고요. 선매, 매수, 뭐 아무튼 뭐 산다는 건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건데 그 두 가지 구분하는 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선매협의라는 게 특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그다음에 그 제도를 쫓아가도록 해보시자고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전체 흐름들을 보고 가도록 하시죠. 먼저 표에 한시 방향 오른쪽 어깨에 무허가 계약이면 무효이고 처벌이다는 건데 좀 전에 했었죠. 다음 보겠습니다. 허가 구역입니다. A 땅을 B가 살려고 한다고요. A 아줌마는 그 땅을 팔겠다. 허가 구역 땅값 펄쩍펄쩍 뛰는데 왜 팔아요? 뭐 급전이 필요하신가 보죠. 또 아니면 목적한 만큼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뭐 딴 데로 나가겠다는 가시겠다는 겁니다. B 그 땅을 사겠다. 그 바늘 구멍만 통과하면 그러면 떼돈을 벌 수가 있겠죠. 뭐였고요? 7가지일 때 허가잖아요. 7가지 목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허가 신청을 누구한테 넣는 거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을 넣는 겁니다. 그러면 시군구는 조사를 해야죠. 신청서에 다 7가지로 써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인 건 다 아는 거니까요. 근데 그러면 7가지 써낸 게 사실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죠. 그 다음에 기준에 맞으면 허가, 안 맞으면 불허가 때리기 전에 우리 상식과 다른 뭔가 이제 하나가 들어간다고요. 선매가 들어간다고요. 저 살고 팔겠다는 A 땅이 선매협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매협의 대상이면 선매협의 절차가 가고 아니면 허가 불허가로 가는데요. 선매협의 대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 아니면 이용 목적을 위반한 전력이 있을 때 옛날 주인, 지금 현재 주인 A가 허가를 받아서 땅을 샀는데 이용 목적을 위반했을 때 선매협의 대상으로 한다는 건데요. 먼저 심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고 여기는 지금 보시죠. 여기 허가구역 땅값이 벌쩍벌쩍 뛰는 곳입니다. 지금 무슨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시민회관 2 제2 시민회관을 만드는데 딱 저 자리면 좋겠다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시설 결정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억짜리 땅 B가 샀다고요. 그러니까 농사 짓겠다 2년 그 다음에 팔 수 있습니다. 2년 지나서 팔 때 4억 그 다음 산 사람 농사 2년 팔 때 7억 그 다음 산 사람 농사 2년 그 다음 팔 때 10억 그러면은 시민회관가 지으면 좋겠다는 땅을 10억대 사는 게 나아요? 2억대 살 수 있으면 좋아요? 2억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죠. 2억 주고 뺏을 수는 없고요. 협의니까 뺏을 수는 없고 살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매협의 대상에 해당하면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선매협의 대상이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대로 7가지에 맞으면 허가, B가 뭐 들라고 사냐? 다음에요. 그 7가지가 아니면 불허가를 때리게 되는 거죠. 허가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 된다. 여기서도요. 허가 신청 있는 날부터 15일 안에 선매협의 대상에 해당합니다. 선매협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선매협의 통지를 하는 겁니다. 선매협의라고 하는 말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고요. 보시죠. 뜻은 이런 겁니다. A 아줌마는 B한테 팔려고 한 거죠. 그런데 허가 신청을 받은 누가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 A 아줌마, 그 양 당사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대상은 이제 A 아줌마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저 B 아저씨 좀 빠지시고요. 아줌마, 그 땅을 우리 친구들이 B보다도 먼저 사고 싶대네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쪽에서
B 아저씨보다도 먼저 사고 싶답니다. 얘기 좀 하고 가시죠. 하는 게 선매 협의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B라는 분이 편의점에 가서요. 그러니까 껌 3통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껌 3통을 사기 위해서 여기 껌 주세요. 그리고요,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이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껌 3통을 꺼내 놨습니다. 그리고 B 아저씨가 이제 돈을 내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시군구가 딱 들어가세요. 잠깐. B 아저씨 잠깐만. 그 땅 내가 먼저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그 들어가는 게 그게 뭐예요? 선매 협의인 거죠. 네?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여기 이 편의점 뭐 사장님이 직접 일을 하고 계시는 때라고 보죠. 그래서 B가 껌 살라고 하는데 갑자기 관청에서 들어가서 잠깐만 그 껌 내가 먼저 사면 안 되겠니? 들어가는 게 그게 뭐라고요? 선매협의라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혀 접해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된다고요. 그런 제도라는 거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이니까 하겠다. B 아저씨는 많이 섭하시겠죠. 기분 안 좋으시겠죠. 그렇지만 아까 보셨듯이 허가받기 전까지는 무효이죠. 허가받기 전까지는 A, B에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겁니다. 허가받은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허가받기 전까지는 A와 B는 지금 법률적으로 관계가 만들어진 법률 관계가 아직은 없는 거예요. B에게 피해를 주는 것 자체가 없다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B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날짜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신청받고 1월 안에는 선매자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이 중에 국가, 지방, 공공기관 중에서 누가 사러 갈 거다. 선매자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까지는 절차를 누가 진행을 한 거예요?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여기까지 절차를 진행을 한 거죠. 그 다음에는 선매자로 지정된 자가 국가, 지방, 공기업 중에 어느 누군가가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정받았으면 그로부터 15일 안에 선매 조건 제시, 얼마에 사고 싶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정받고 30일 안에는 선매비 조서 제출, 조사보고서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안 판답니다. 지정받고 1월 안에는 선매비를 끝내야 됩니다. 완료해야 된다고요. 우선 날짜요. 30일과 1월에 얼마나 큰 고상한 차이가 있는지는 끝끝내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좀 날짜 좀 통일시켜 놓으면 안 될까요? 물론 1월에는 2월 달 때에는 1월이 얼마가 되고요. 28일도 있고 29일도 있고 보통 달에는 30일도 있고 31일도 있죠. 아무튼 그리고 여기는 또 30일이라고 돼 있다고요. 아무튼 뭐 주된 초점은 15일 한 달. 15일 한 달. 시군구에서 선매자로 사람이 바뀌죠. 15일 한 달. 끝내야 되는 겁니다. 관청 내 문서 처리,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관청 내 문서 처리 협의 30일이 있었죠. 그 30일로 생각을 하시자고요. 물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10일이었습니다만. 다음에 또 조서요. 조서 주로 어디 가서 많이 쓰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고요? 예, 그렇죠. 경찰서요. 경찰서 다녀보신 분들은 바로 얘기 나옵니다. 조서, 경찰서 바로 얘기 나오시죠. 물론 청소년 선도위원, 지역 방범위원으로 다니셨죠. 그 목적으로 다니셨을 거잖아요. 설마 다른 목적으로 가지는 않으셨겠죠. 조서, 근데 조서가 뭐예요? 경찰서 가서 에고 이렇게 쓰는 게 그게 조서가 아니고요. 그건 조서의 일부일 뿐이고, 조서는 그냥 조사 보고서입니다. 조사 보고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청에서 돌아다니는 문서 중에 50% 가까이가 조서예요. 조사 보고서, 하급적인 윗기관에 올리는 문서들이 거의 대부분 조서가 되는 겁니다. 조서라고 하면 이 선매자가 땅 주인이 나한테 판답니다. 이 뒤로는 지금 시군구가 모르는 거잖아요. 나는 땅 주인이 안 판답니다. 시군구에게 알려줘야죠. 선매비가 완료됐을까? 기간이 끝났습니다. 기간이 끝내야 되죠. 만약에 A 아줌마가 이쪽 선매자에게 판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둘이 알아서 사고 팔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아줌마가 택도 없지, 그 가게는 안 팔지. 그러면은 요게 안 된 거잖아요. 요게 안 된 거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요. AB 거래로 돌아가게 됩니다. AB 거래돼서 허가 불허가 처분으로 오게 되겠죠. 다시 이제 그래서 노란색을 건너갔다 오든 아니면 첫 방부터 빨간색으로 오든 허가 불허가 B가 7가지 써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면 허가증 갖고 가서 등기를 하게 됐죠. B 자기 소유 됐습니다.
자기 땅이니까 내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농사 짓겠다. 7가지 중에 하나 농사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며칠이에요? 15일. 모종삽도 한번 안 잡아보고 그대로 그 땅 내다 팔고 우뚱부터 내다 팔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B 자기 소유됐으면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사 짓겠다. 그러면은 2년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빠이빠이 그러니까 B가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계속 허가구역이면 C 새로 사는 사람은 또 이제 이 허가제 B, C의 내용이 똑같이 적용되겠죠. 허가구역이 끝났으면은 그냥 뭐 민법으로 사고 팔면 되는 거고요. 농사는 2년을 지어야 되는데 2년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고요. 관청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곤란하시죠? 2년 동안 농사 짓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채우세요. 그러니까 이행 명령을 때립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처음에 다 알고 있었는데요. 안 들킬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아무튼 뭐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법도 위반해놓고 관청에서 그거 지키세요. 명령 때렸는데 그것도 뭐 해봐라. 뭐 이제 이러고 뭐 버티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가만히 놔두고 있으면 안 되죠. 정해진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집행 들어간다.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안 하면 관청에서라도 대신해서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낸다. X인 거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요. 2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1년 농사 짓고 놀리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대신 가서 농사 지어준다. X 그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이 대신 농사 지어줄 일은 아니죠. 관청에서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대집행으로 가고 이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될 것은 이 사람이 하게 만들면 되죠. 잘 할까요? 법도 위반하고 명령도 이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B 이렇게 지금 법을 위반하고 있는 이 B 이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때리면 되죠. 무서워하는 걸 하면 무섭게 하면 되잖아요. 처녀 귀신요, 총각 귀신요, 돈요.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돈을 제일 무서워하겠죠. 돈을 때리는 겁니다. 이행 해시래니까 안 했어요. 해시래니까 안 했어요. 해시래니까 할 때까지 계속 돈을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하겠죠. 그런 게 뭐고요? 이행 강제금입니다.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잡아다가 뭐 빵에 살리거나 뭐 그런 건 별도로 있는 거고요. 처벌은 처벌대로 있는 거고 공무원이 대신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돈 때리면 돈 무서워서 이행을 할 겁니다. 다음에 이제 이쪽 불허가를 받은 경우로 보시죠. 불허가를 받았습니다. A, B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국토계획법 읽어봤고 7가지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시군구, 당신의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있습니다. 즉 다시 검토해서 허가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정당하니까 허가해달라가 이 있습니다. 이건 대드는 거고요. 또 이제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허가 처분을 받아들이고 매수 청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가기 전에요. 기간도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보시면 불허가 받고 기분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안 좋다고요.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다고? 이런 불허가 처분을 한달고 얼마 안 해요? 한 달 안에요. 한 달 안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되돌거나 부탁하거나 하는 거니까 똑같은 기간 안에 판단을 해야죠. 1월 안에 이의 신청이나 매수 청구. 아니면 그냥 불허가를 받아들이고 A, B 만나 반가웠어요. 뭐 그냥 헤어지면 끝일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건 대드는 거고 이건 부탁하는 거죠. 부탁하는 건 뭐냐면 지금 A 아줌마가 지금 여기가 땅값 펄쩍펄쩍 뛰고 있는 곳인데 현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땅 팔겠다고 내놓은 거죠. 불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에고 어쩐대요. 우리 부모님 병원비 필요한데 개인이 땅 사겠다는 개인은 지금 안 된 거니까 불허가 때린 시군구한테 혹시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 없는지 알아봐 주세요. 부탁을 한다고요. A 아줌마가 누구에게요? 시군구에게요. 그러면 시군구는 사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쪽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들 A 아줌마가 이런 급한 사정이 있대야. 누구 돈 남는 사람 없수. 어쩐데 돈 남는 거 없는디 끝. 아이고 어쩐데요. 돈 남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러니까 중개업소 더 좀 다녀보시죠. 그러니까 누구 살 사람 나올지 모르니까요. 그걸로 끝인 거죠. 우리 돈 좀 남는디? 그러면 다행이죠.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하는데 가격 안 맞으면 끝인 거죠. 가격이 맞으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뒤에서도 다시 볼 겁니다만 뒤에서 보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초점이 남아 있어요. 첫 번째요. 그러니까 A, B의 거래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있죠. A 땅을 B가 받아오는 이 거래가 아니라 여기에는 A 땅을 누가 가져오게 돼요? 선매자가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누가요? 시군구가 A 아줌마한테 아줌마 그 땅 파신다며 B 아저씨 좀 빠지시고 우리 쪽에서 먼저 사고 싶으니까 얘기 좀 하고 가시죠. 지금 그 상황만 떠올리면 이제 문제가 이 단어를 혀에서 내시만 하면 되시는 겁니다. 이 단어만 혀에서 나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붙게 되고 연결이 되는 거죠. 누가요? 시군구가 A 아줌마한테 우리 쪽에서 먼저 사고 싶습니다. 얘기 좀 하고 가시죠. 하는 거고요. A, B 거래가 아니라 이쪽 공적 주체와 A 간의 거래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쪽은 누가 하는 거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은 A 아줌마가 어쩐대요. 땅 팔아갖고 우리 부모님 병원비 마련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병원비를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들 주변에 누구 내 땅 살 사람인지 알아봐 주세요. 뭘 하는 거고요. 시군구에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거죠. 성격이 좀 다른 거라고요. 하실 건 뭐고요? 선매협의, 매수청구 해서 나오시면 됩니다. 선매협의, 매수청구, 선매협의, 매수청구가 있으면 그게 해서 나오시면 선매협의와 매수청구가 다르다는 것은 아실 거잖아요. 뭐가 다르지?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선매협의와 매수청구가 해서 안 나오시면 뭐가 그렇게 복잡해? 가 되는 거라고요. 그걸 꼭 하셔야 되고 한 발 더 가면 이제 마지막 다음 내용은 이거죠. A 땅을 국지공,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삽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도요. A 땅을 선매자가 삽니다. 그럼 이제 그거 아시죠?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닌 저 어느 후진국에 가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행정청 쪽, 관청 쪽에서 어느 개인 땅을 사는데 그 땅이 시세가 한 2억 하는 땅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사고 판다고요? 20억 주고 사고 판다고요. 그러면 이 개인은 떼돈을 버는 거죠. 여기 이제 PQ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2억짜리 땅을 20억 받았으니까 8억 자기가 더 먹고 그다음에 10억을 이쪽으로 이제 통장으로 꽂아주진 않겠죠. 근거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에다가요. 옛날에는 막 사과 박스에다가 10박스를 밟아서 넣었지만 지금은 크리넥스 한 통 5만 원짜리 깔끔하게 넣으면 1억입니다. 크리넥스 10통 넘어가겠죠. 해피합니다. 해피하죠.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 뭔가 모르니까 그냥 해피한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대부분일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은 아니잖아요. 후진국 아니니까 2억짜리 땅을 20억에 사게 하서는 안 되죠. 땅값 법에 정해진 것에 맞춰서 땅을 사고 팔아야 됩니다. 선감, 매공이 이제 뒤에서 보실 거예요. 선감, 매공. 공시가 기준으로 한다.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뒤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 거고요. 둘 다요. 표준지 공시, 그러니까 후진국은 이렇지만 선진국,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공적 주체가 개인 땅을 살 때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집어넣어서 그 평균 가격으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진국 얘기는 지워도 되겠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평균가로 산다고요. 그걸 뭘 다 써요. 그냥 줄여서 쓴 거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2명 이상 감정평가업자 집어넣어서 그 감정가격, 평균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다 쓰지 않으니까 표현만 달라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토지거래 허가제 절차에 그러니까 거의 모든 내용들이고 남아있는 거는 이 7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A 땅을 B가 산다. B가 언제 허가받을 수 있냐. 7가지 때 허가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까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용 의무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이행강제금 세부적인 내용 큰 내용은 없고요. 여기까지만 추가하면 이제 두 번째 2절 내용이 다 완성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내용들을 이어서 보도록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